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을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 5일 과정,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부터 물건 찾기, 권리 분석, 입찰까지 모든 것을 12월 5일간 담아봤습니다.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하면 어떤 것들을 주로 떠올리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상가, 오피스텔 이 정도를 수익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공장 또한 훌륭한 수익형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부동산 하락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공장 투자도 하나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보실 공장은 과연 어떠한지 저하고 같이 경매 세계에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은 21타경의 5221번 사건 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851-2번지 한계번지가 되겠고요. 공장입니다. 토지가 1060평, 건물이 1100평 정도 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30억이었는데요. 1회 유찰되고 1회 변경이 돼서 다시 감정가의 변경이 조금 있었고요. 이어서 1회 2회 유찰됐기 때문에 감정가 30억 선에 49%인 14억 7,500만원에 12월 14일에 경매가 진행 예정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에이, 공장을 왜 하고 창을 닫아버리거나 제 영상 꺼버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가 1000평인데 건물이 몇 평이죠? 건물 면적이 1100평입니다. 좀 더 와닿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공장인지 사진부터 잠깐 볼까요? 자,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겉에서 보기엔 멋있습니다. 웅장해 보여요. 건물이 1100평이니까 이렇게 으리으리합니다. 야, 이렇게 공장도 깔끔하고 으리으리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자, 이렇게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앞에 도로도 포장이 돼서 넓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공장, 지저분하고 도로도 안 좋고 야적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느낌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기계 기구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공장 물건을 보실 때 이런 기계 기구들은 저희의 매각 목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물로 제3자에게 양도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서 토지 건물만 매각인지 아니면 기계도 일괄 매각인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많은 기계 물건이 보이는데, 자,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시죠? 기계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본 물건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므로 부담 반출 및 멸실, 훼손 시에는 형사처벌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담보물건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매각 목적물에서 제외가 되겠죠. 자, 곳곳이 하나은행 쪽에서 대출을 하고 담보로 잡아놓은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형태가 이러합니다. 큰 건물 한 동에 작은 건물 두 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사진을 봤지만 작은 건물과 작은 건물 사이에는 천막을 설치해서 이 넓은 공간을 비를 피하고 야적이나 상하차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입구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방금 보셨던 건물의 외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60평짜리 대지에 1100평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건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한개동이 400평짜리가 한개동이 있고요. 그 다음 작은 동은 120평, 130평짜리가 한개동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건물을 합쳐서 약 800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천막을 포함한 가건물을 합치니까 293평 정도가 있네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100평짜리 건물, 멀쩡하게 생긴 건물이 있네요. 이 건물이 언제 거죠? 보존등기일이 18년 5월이네요. 새 건물이에요. 한 4, 5년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에요. 이 정도 신축급에 해당하는 건물이 1100평이에요. 여기가 파주시 적성이니까 평당 임대료를 저희가 15,000원 정도 잡는다 치더라도 20,000원까지 받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15,000원에서 20,000원꼴인데 보수적으로 15,000원 보겠습니다. 15,000원꼴에 1100평을 보면은 그냥 대충 계산해도 1,5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게 되죠. 1,500에서 1,700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네요.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14억 7,500이에요 14억 7,500에 1,600만원, 1,700만원 월세를 받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관심이 많이 가야 되니까 저희가 수익률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총 1100평이니까 1100평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정식 건물이 800평이었고 천막이 300평 정도가 있었죠. 천막이 일반 건물보다 임대료가 살짝 작게 받을 때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보니까 천막 자체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식 건물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15,000원으로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1100평 곱하기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1650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와, 엄청나죠? 자, 저희가 얼마 최저가일 때 기준이었죠? 14억 7,500만원이죠? 14억 7,500만원에 사서 1650만원 월세 받습니다. 수익률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연 임대료 나누기 현재 제가 취득하는 취득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1650만원 곱하기 12가 될 거고요. 12를 하니까 1년에 연간 임대소득이 1억 9,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1억 9,800만원 나누기 14억 7,594만 2천원 취득가로 나누고 이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수익률이 되겠죠. 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가 되나요? 13.4%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14억 7,500에 샀는데 1억 9,800만원 엄청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13.4%인 아주 요지에 있는 근린상가 수익형 물건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본 공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목적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그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가 갔으니까 도대체 이 공장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파주 적성 일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고요. 이게 어딘지 모르는 분들 많을 테니까 지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줄여서 보니까 서울이 있고 서울의 북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자, 적성인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제2외곽순환도를 따라서 쭉 이동하다 보면 서쪽으로는 자유로가 나와요. 자유로를 타고 이쪽 일산이나 서울의 서쪽으로 진입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새로 생긴 고속도로가 있죠? 이게 뭐죠?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물류가 용이합니다. 또 동쪽으로도 적성의 동쪽으로도 동두천을 지나서 포천까지 내려오시게 되면은 포천 구리 고속도로. 자, 예전엔 포천 구리 고속도로에서 구리에서 끝났는데 이젠 세종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장을 하기에 입지가 나쁘다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그런 여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주변 여건은 어떠한지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적성일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 바로 빠져나와 가지고 산업단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을 보아하니까 도로들이 아주 다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장들도 준수하게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산업단지 안에 들어있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부동산인지 그 계급장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니까 공장용지고 일반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파주 적성 일반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토지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 사항은 중요하고, 자, 폭이 15에서 20m짜리 중로 2루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구를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일반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히 보여지진 않네요. 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또한 완벽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희의 계급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파주적성 일반산업단지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봐야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일반산업단지가 무엇인지를 잠깐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산업단지, 옛날에는 우리가 공단이라고 많이 불렀죠.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뭐 섬유 양말도 생산하고 인쇄도 많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예전 드라마에 나오던 공단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밤이 되면 컴컴하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다닐 것 같고 범죄에 취약할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공장만 모아놓고 공단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서 생산만 해 라는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는 산업단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업단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옛날에 공단이라고 부르던 데에서 공장이 많은 거 더하기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산업단지에 따라서 주거시설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자급자족이 되도록 산업단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단지가 크게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우선 이 두 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추가한다면 농공단지 정도, 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 정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이거는 나라에서 꼭 관리해야 되는 국가기관시설들 있죠? 이런 공장들이 있는 게 국가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건 국가산업단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반산업단지인데, 일반산업단지는 아까 국가산업단지가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육성하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지자체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조성하고 있는 게 일반산업단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일반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도시개발 들어가 보니까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린 일반산업단지에 해당되니까 일반산업단지를 클릭하고, 일반산업단지에서 저희가 어디에 해당됐었죠? 그렇죠, 적성일반산업단지에 해당이 됐죠? 자, 적성일반산업단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많은 정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토지의 계급장이라 그랬죠? 우리 토지엔 도대체 뭐 할 수 있었는데, 산업단지의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유치 업종으로 섬유제조, 펄프종이, 인쇄, 화학물질, 고무제품, 비금속, 앞에 나와 있는 공장 코드라고 해요. 13번, 17번, 18번, 20번 이런 번호들이 유치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8개사 고용인원이 600명가량 되는 이런 산업단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지는 현재 보이진 않는데, 이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 참고를 하고 내려보겠습니다. 인프라시설,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이 정도씩 있고, 오수 처리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1년도에 실시계획을 잡고 14년도에 1차가 준공, 20년도에 2지구가 준공됐네요. 자,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정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일반 지자체에서 고시공고를 통해서 지구단위를 만들기 때문에, 자, 공고 홍보로 들어가서 이쪽에 고시공고를 한번 똑똑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공고를 눌러서 이쪽에서 적성일반 산업단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각이 되어 있고, 2번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 지금 이쪽에 게시된 것은 유의미한 고시공고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렇게 지구단위에 대한 고시가 없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자체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제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주 소개에서 조직도를 누르시고, 조직도에서 산업단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단지 누르시고 산업단지 적성 관련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청 토인기반 조성과 고우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적성 일반 산업단지 관련해서 문의 전화 드렸고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1851-2번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가 지구 단위로 돼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는데요.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 그 고시문에 나와 있거든요. 관리기본계획. 이거를 찾으시는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뉴스란에 고시공고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제목에 적성이라고 치시면은 파주 적성 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라고 산업정책과에서 22년 10월 4일날 고시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클릭해서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게 업종별 배치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자, 해당 주무관님께서 친절하게 고시공고가 경기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죠? 아까 일반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하고 다르게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그랬는데 이 적성 일반 산업단지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내려보면 고시공고가 있죠? 자, 고시공고를 누르시고요. 자, 고시공고에서 검색어에서 적성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적성과 관련된 고시공고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22년 10월 4일에 등록된 파주적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나오죠? 자, 이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고시 들어오셔서 앞에 제목을 보니까 뭐 이런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규정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님께서 직접 바쁘실 텐데 직접 이런 것까지 고시 다 하시고, 자, 여기에서 바로 보기 듣기 뭐 있는데 우리 파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보도록 하고요. 자, 열어보면 적성명 가원리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고시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변경이 돼서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를 지켜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돼야 되고 무슨 뭐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며 담은 설치해야 되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업종에 대해서도 무슨 업종을 할 수 있고 있는데 저희는 산업시설 내에 있는 거죠. 산업시설 내에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하니까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도라고 붙임일이 되어 있는데, 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산업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업시설 용지가 다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었어요. 같은 색깔로 있어서 업종에 크게 제약이 없는 듯이 보였는데 유치업종 배치계획도라 그래서 변경이 됐어요. 조금 전에는 산업시설 용지로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빨주노초 파는 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색깔별로 13번 코드, 17번 코드, 18번 코드, 어떤 거는 섬유 제품만 해야 되고 어디는 인쇄를 해야 되고 어디는 의료를 해야 되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희는 적성 일반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구 단위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이니까 이 색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색깔을 찾아보니까 저희의 목적물은 17번 코드인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이쪽에 해당하는 중분류의 공장 설립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단지 안에서는 아까 관리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지자체라 그랬죠? 지자체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공장 설립을 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산업단지는 기반 시설 및 기타 세제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조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사유지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니까 너희는 이런 정책에 따라와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17번 코드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에 따라서 뭐 여기 신문용지, 인쇄용, 크라프트지, 위생용 원지, 뭐 골판지, 종이포대 판지상자,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까지 17번 코드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죠? 자,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투자 좀 했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을 일반 공장으로 착각하고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부지는 혜택이 있는 만큼 제약도 있다.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을 보고 공장? 별론데? 했어요. 그런데 수익률을 보니까 공장인데 수익률이 굉장히 훌륭하네?
그리고 건물도 새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가지셨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처음에 공장이니까 버렸기 때문에 이걸 수익형으로 생각한 사람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수익형으로만 생각하고 산업단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출구 전략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이 관련된 공장만 할 수 있는데 이 공장에 임대를 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더 좀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를 일반 경매로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일반적인 임대는 불가합니다. 자, 조금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할 기업들은 토지주가 되면은 관리 주체와 입주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해야 돼요. 자, 입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맞는 업종 코드의 공장 설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공장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대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면 제가 먼저 공장을 설립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제가 공장을 가동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땅 주인이니까 이거 임대로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해당 관리 주체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고발을 당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의 오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매로 처분하고 소유권을 우리가 경매로 취득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지점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장을 영위할 사람들만 본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예요. 아니, 경매로 취득하라고 법원에서 내놔놓고 여기에서 공장을 안 하고 임대를 주거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법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당 관리 주체, 국가산업단지라면 LH 등 관리 주체,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라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파고드실 필요는 없지만 산업단지 내 공장에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명백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다. 단순하게 내가 소유자인데 무슨 상관이야, 나라에서 어쩔 거야, 어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새로운 세계죠. 저를 따라서 뭐 지자체 고시공고 확인하는 거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뭐 지구단위 계획이나 산업단지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야 하고 흘러넘기지 마시고 한번 저처럼 찾아 들어가 보시고 안 찾아지시면 지자체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못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물건 수익률도 좋고 아주 훌륭해요. 훌륭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막말로 건물이 1100평인데요 14억이잖아요 평당 130만원이에요 아니, 저 건물 아까 외관 보셨겠지만 건축비만 제 생각엔 평당 한 350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300만원 이상 되는 건축비를 들여야 지을 수 있는 저 건물이 평당 130만원에 저걸 살 수 있다고요. 130만원도 싼데 저는 뭐 계산 안 했어요? 땅값은 계산도 안 했잖아요. 땅은 공짜로 준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짚고 가자고요. 출구 전략에 따라,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펄프 및 종이에 관한 업종의 공장을 직접 운영하실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본 공장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제가 다른 업종을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개인의 능력이겠죠.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다른 출구 전략,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기간은 얼마가 드는지, 그 부분에서 저는 다른 출구 전략을 잡을 수 있는지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푼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차원 경매에 가까워지실 걸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투를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